2024년 4월 16일입니다. 국가수호의 목적으로 부정선거 감시 검증 카메라를 달았다가 선관위와 경찰, 검찰,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결국 긴급 체포의 명목으로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불법 구속당한 유튜버가 있죠. 그런데 지금 벌써 이렇게 구속당한 지 2주가 훨씬 지났죠. 그런데도 지금 풀려났다는 그 소식을 갖다 듣지 못했습니다. 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한번 인천지법에다가 대체 이 이민영이라는 판사가 왜, 왜 죄 없는 그 국민을 갖다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그 구속영장을 갖다 발부시켰는지, 그리고 구속적부심에서 그 인천 그 지원 판사 셋이 왜 구속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이 왜 정당하다고 판결을 갖다 내렸는지,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그 선거에 관련된 그 재판을 갖다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민영이라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그렇기 때문에 어, 자신의 사건을 갖다 자신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으로. 여기 보면 위원장 이민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근데 이 이민영이가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영장 당직 판사. 이제 전담 판사가 뭐 쉴 때 이 사람이 이제 대신 당직 서듯이 그 주말에 그 이 유튜버를 갖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갖다 했죠. 놀랍게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는 결국은 범죄의 유무와 구속의 필요성, 이걸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튜버는 위법성도 조각되고 책임도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유튜버를 갖다 5천만 국민이 비난을 갖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 지금 이 이민영이라는 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갖다 발부시켰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인천지법에다가 이런저런 질을 갖다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민영, 부위원장은 자체 선정해가지고 여기 보면 경력이 나오죠. 수산협동조합 근무 위원 자체 선정 하나 둘 셋 넷 네 명의 위원을 갖다 자체 선정했고요. 정당 추천으로 2명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투표를 하는 자가 결정하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무, 전무, 아무것도 없다. Those who count the vote, 투표지를 갖다 세는 자가 decide everything,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스탈린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는 게. 부정선거의 모든 범죄가, 즉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갖다 강탈하는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가 세는 것을 갖다 뺏길 때, 5천만 국민이 세는 것을 갖다 명백하게 신뢰하고 무결성을 갖다 확인하지 못할 때 결국은 국가 주권을 갖다 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스탈린이 한 말이니까 이 말은 거의 불변입니다. 불변. 사실상 인간사에서. 예, 국가인 5천만 국민은 누군가 감시와 이해의 범죄에서 벗어나 대체 몇 번이나 누구에 의해 이 투표지가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결국 그들이 모든 것을 스탈린의 말대로 스탈린의 말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결정하고.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체 몇 번을 갖다 세는 것인지 한번 예, 한번 봅시다. 예,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우편 투표 접수 및 투입 보관 절차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이 짤막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차에서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편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인가? 예, 그리고 지금 막 여기서 셉니다. 개표장이 아니라 그냥 세요. 예, 셉니다. 우체국 직원들도 세고 이들도 세고 막 셉니다. 세요. 세. 이거 여기 전자 카운터기 막 세요. 이거 왜 셀까요? 아니 개표장에서 세면 되는 것이지 왜 셀까요? 실제 관외 사전 투표자 수와 전산상 사전 투표자 수가 차이가 나면 그 차이를 갖다 맞추기 위해서 세는 걸까요? 더 집어넣어서 맞추고 하여튼 셉니다. 세요. 스탈린이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자들과 또 다른 곳에서 세죠. 우체국에서도 막 세고 여러 곳에서 세지 않습니까? 원래 개표할 때 딱 한 번 세는 것인데 계속 셉니다. 예, 세요. 자, 이게 끝났습니까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참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 계속 세죠. 이렇게 계속 셉니다. 예, 세.
여기 보면 우체국에서 기재한 배달증 기재 수량과 실제 수량 일치 여부 확인. 즉 우체국 가기 전에도 수량을 세고요. 여기서도 또 셉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표장으로 이동해 가지고 또 그 전자 개표기 사용해 가지고 또 세죠. 근데 그 전자 개표기는 참 희한하게도 미리 숫자를 갖다 딱 정해놓고 지정해놓고 셉니다. 예. 기계가 아주 세는 게 아니라 숫자를 지정해놓고 세요. 세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를 지정해놓고 셉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수치를 갖다 맞춰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하여튼 기괴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세고. 예, 사전 투표장에서 이게 관외 사전 투표지가 어, 투표가 끝나면 봉인함이 곧바로 뜯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기서 또 세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이 시군구 지역 선관위 사무실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셉니다. 이게 무슨 기계까지 동원해서 세요. 그리고 또 개표장에 가가지고 또 전자개표기 가지고 셉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수검표를 갖다 형식적으로 하면서 또 세죠. 정말 기괴한 일이죠. 즉 실제 그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가 국가 주권자로서 어,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세기 위해서 사전 투표장 그 통로에 감시 검증 카메라를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 선관위는 절대 그 협조를 하지 않았죠. 선관위가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로서. 왜냐하면 국가 주권이 부정선거에 의해 가지고 강탈당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국가 수호를 위해서 부정선거 감시 검증 카메라를 갖다 통로에 설치했다고 선관위와 경찰과 검찰과 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냐면요.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긴급 체포로 영장도 없이 유튜버의 그 집에 난입해가지고 주거를 갖다 침입했죠. 영장도 없이. 아주 정말로 그 무도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 어떻게 했죠? 그리고 나서 예, 영장도 없이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영장도 없이 체포를 해가지고 결국은 48시간 이내에 지금 그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갖다 청구를 갖다 합니다. 그 시간 내에 그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이 유튜버를 갖다 석방을 갖다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이제 죄가 없으니까 석방을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갖다 청구합니다. 48시간 이내에. 그래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갖다 받게 되죠. 근데 영장실질심사를 갖다 하는 이 이민영이라는 인천지방 부장판사입니다. 이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요. 부장판사인데 참 기괴하게도 보통 이렇게 보면 영장 당직 판사는 평판사가 합니다. 평판사. 부장판사는 조금 경력이 있어가지고 당직을 갖다 잘 안 섭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영이라는 그 인천 미추홀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관련 사건을 갖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유튜버에게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놀란 상태고, 예, 두려운 상태겠습니까? 그러면서 너가 선거 정의를 갖다 이렇게 훼손하고 그러지 않냐, 방해하고 그러는 것은, 예, 중대한 범죄다. 막 그러면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무슨 죄로 엮였냐면요. 아, 5천만 국민의 그 공공재산, 공공재산, 공공기관을 갖다 열린 물로, 딱 열려있는 물로, 문으로 들어갔다 했는데 건조물 침입이라고 건조물 침입죄를 갖다 적용하고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갖다 또 적용했습니다. 타인의 어, 대화를 갖다 그걸 갖다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타인의 대화도 녹음이 되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절도죄도 적용을 했죠. 아니 5천만 국민의 그 재산인 관공서에다가 어, 뭐냐 그 잭을 갖다 꼽았다 해가지고 절도죄랍니다. 전기절도. 그것은 완전히 지금 이 이민영이라는 그 영장 당직 판사라는 자가 완전히 지금 직권을 갖다 남용한 거죠. 원래 이렇게 범죄라는 것은 이 법을 보면 어, 훔치면 그 절도죄 그러잖아요. 이렇게 구성 요건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그렇지만 범죄가 되려면 위법성이 없어야 됩니다.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튜버는 국가 정의, 부정선거 감시검증 카메라를 가서 설치하는 것은 정당 행위와 정당 방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갖다 5천만 국민이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죠. 너 참 영웅이다.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5천만 국민이. 그러면 누가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 마치 지나가던 그 힘없는 아이를 갖다 그 깡패가 패고 있을 때 지나가던 남성이 이 깡패를 갖다 힘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책임을 묻지 않아요. 깡패를 갖다 패서 제압한 행위를 갖다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판사라는 자, 검찰, 선관이라는 자가 너 왜 그 깡패를 팼어? 주먹질 했으니까 너 폭력. 깡패 얼굴 보니까 여기 보니까 피나네? 상해. 이런 식으로 어, 체포를 해가지고 법원 판사에다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갖다 어, 하게 됐는데 그 법원 판사 이민영이라는 자가 예를 들어서 너 사람 깡패를 쳤어? 폭력죄. 너 그 깡패를 쳐가지고 피까지 흘리게 했어? 너 상해죄.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갖다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면서 구속영장을 갖다 발부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국민의 그 법감정과 그 공감 대상 완전히 미친놈이죠. 그런 짓을 하면 사리 분별을 갖다 못하는 놈들이 이렇게 판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깡패에게 맞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현행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약자가 맞고 있으면 누가 구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를 갖다 보호할 수 있잖아요. 5천만 국민의 주권이 부정선거 당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뢰와 무결성을 갖다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갖다 누가 달아서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갖다 세야 합니다. 그런 정당 행위, 정당 방위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란 비난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우리가 못했는데 너가 용기 내서 이 아이를 갖다 깡패로부터 구했고, 너가 용기를 내서 그 사전 투표장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갖다 세려고 했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런데 이민영이란 판사는 오히려 비난을 갖다 한 것이죠. 예. 어린아이가 깡패에게 당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남성이 이 깡패와 맞서 싸워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맞서 싸운 사람을 갖다, 어린아이를 갖다 구한 사람을 갖다, 범위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갖다 해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깡패를 갖다 제압한 행위,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갖다 범죄, 폭력, 상해 범죄로 구속영장을 갖다 발부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리고 이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거 지금 5천만 국민이 지금 공항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차량에 다 블랙박스 달고 있죠. 그리고 길 가다 보면 전봇대에 다 CCTV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말, 녹음이 부지불식간에 됩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 어쩔 수 없이 사회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부분 우리의 그 기본권을 갖다 침해당하고 있는 기본권을 갖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인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천만 국민의 삶이자 법감정이자 공감대입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면서 이 차량에 있는 차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블랙박스 전부 다 지금 이민영이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전부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도 지금 5천만 국민들은 다 이걸 갖다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유튜버가 부정선거 감시 카메라를 갖다 단 것은 국가 수호를 위해서 5천만 국민의 그 주권이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에 의해서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갖다 세려고 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카메라에 의해서 통로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무슨 공개되지 않는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대화도 아니겠죠. 뭐 오줌 싸러 가거나 뭐 이렇게 잡담하면서 가는 거 그런 게 녹음이 됐다 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없어요. 비난 가능성이 없어. 어떤 누구도 지금 이 유튜버에게 범죄자라고 책임을 갖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수호를 위해서 사전 투표장에 아무도 행하려 하지 않는 그 선거 감시 카메라를 갖다 단 사람은 이 유튜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정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범죄가 될 수가 없는데도 지금 경찰들이
상당한 그 범죄가 의심스럽다 하면서 긴급 체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도 아닌데 그렇게, 이게 보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검조물 침입. 이것은 중대한 범죄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긴급 체포를 한 것입니다. 예, 예, 불법 체포, 예, 불법 주거 침입, 직권 남용해서 불법 주거 침입했고, 불법 체포했고, 불법 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구속을 한 것입니다. 이민영이랑 그 영장 당직 판사와 함께 인천 지원 판사들이 다 합작을 해가지고, 검찰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국가 주권자인 유튜버를 갖다 지금 가해를 한 것입니다.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상당한 그 흉악한 가해를 갖다 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이 통화를 갖다 시도를 갖다 해봤습니다. 지금 인천지방법원에다가 통화를 갖다 시도를 해봤는데 한번 통화 내용을 갖다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국민과 함께하는 인천지방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입니다. 사건 진행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안내가 가능합니다. 사건 번호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문서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통화 내용은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 대표전 안내센터 오민정입니다. 예, 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문의가 있으십니까? 예, 저기 인천지법에서는 네. 영장 그 전담 판사가 네. 누군가요? 고객님, 저희는 영장 판사님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러시면 제가 영장계들을 연결해 드릴 테니 부서에 한번 문의해 보시겠어요? 그 민원실에서는 알 수가 없나요? 네, 저희는 조회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원래 네. 1인 이상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부서를 연결해 드리거나 전화번호 안내 정도만 하는 부서라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 수 없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고지되어 있는 거 아닌 건가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저희는 그런 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부서로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장 부서를 연결해 드릴 테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민정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영장입니다. 예,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기 인천지법 그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예. 그 영장 담당 판사 이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영장 전담 판사. 그래가지고 민원실에다 여쭤보니까 민원실에서는 자기네들은 모르는 사안이다. 그래가지고 이쪽 그 영장계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신데요? 예? 뭐 때문에 그러신? 제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장 담당 판사, 그러니까 1인 이상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 날 바뀌어요. 예? 바뀐다고요. 부장 그 두 분이서 하시는데. 전담 판사가 바뀌어요? 예. 실질 심사를 하시는 분이 예. 두 교대로 하시기 때문에 바뀐다고요. 언제 실질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담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하는데 예.
그 날짜가 바뀐다고요. 하는 날짜가. 아, 날짜, 그러니까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분은 송정성 부장님이시고 한 분은 신지연 부장님이십니다. 예, 예. 그런데 저번에 그 유튜버 그 카메라 그 선거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 나서 그 영장 전담 판사를 갖다 이민영이라는 사람이 전담 판사가 아니라 당직 판사가 그때 그 뭐죠? 영장 그 예. 영장 실질 심사를 했잖아요. 예. 주말에는 그 당직 전담부장님들 안 하시고 예. 당직 판사가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 주말에는 주말, 휴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예. 행정 전담부장님이 안 하시고 예. 당직 판사들이 하신다고요. 그 당직 판사 그 이민영이라는 사람이 부장 판사잖아요. 그런데 보통 판사가 그 평판사가 이게 당직은 그 평판사가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왜 당직 판사가 그것도 25년 이하 부장님까지 하셔요. 예? 25년 차 이상부터 안 하신다고요. 그 전까지는 다 하세요. 25년째 이상부터 아하. 안 그러면 하시고요. 이민영이란 그 판사가 사실은 그 선거 그 위원장을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을 그때 인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예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기 그 사건을 갖다 회피나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영장 실질 심사를 갖다 하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나 그 뭐냐 책임 조각 사유가 다 있는 사람을 갖다 구속을 갖다 그냥 시켜버렸잖아요. 영장. 이게 가능한 겁니까? 뭐 제외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 규정상 그런 거 뭐 감안 안 하고 하셨겠어요. 제가 그 담당이 아니라서 그때 뭐 그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실질 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실질 국민의 심사가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그런 예예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데 예예 절차에 따르셔야지. 만약에 구속에 대한 뭐 부당함이 있으면은 그 적부심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뭐 다투든지 해야지. 이렇게 전화로 저한테 따져봐야 아무 뭐 따지는 게 아니라 답변드릴 묻는 게 없어요. 것인데요. 예. 원래 선거라는 예. 게 국가 5천만 국민 국가 주권자가 자기의 그 국가 권력을 갖다 조금씩 이렇게 위임해 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거는 뭐 그냥 이론적인 거고. 그러니까 아니 뜻인 거예요? 퍼블릭 네이처가 권한이 있는데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세요. 저한테 저희는 담당 직원들이잖아요. 업무를 처리하고 뭐 밑에서 업무 저는 뭐 직원들인데. 책임을 논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 이민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맡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인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뭐 예. 알아야 될 그건 없으니까. 만약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 그런 사유가 되면 뭐 그렇게 만약에 안 했다면은 예.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서 그 다투셔야지. 저 전화해가지고 왜 했냐 이렇게 따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아직까지도 근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그 구속 뭐 영장 실질 심사하고 나면 뭐 10일 뭐 길어야 20일 이내에 이렇게 뭐 피의자 수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 보통 10일이죠. 예, 10일 길어야 10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꽤나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상태면은 적부심을 청구하시고 아니면 뭐 보석 신청을 하시든지 막 구속 적부 심사도 이미 해가지고 그 구속 적부 심사도 기각을 처리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뭐 사유가 없는 거죠. 뭐. 사유가 생각해보면서 뭐 책임만 하더라도 책임 조각 사유라는 게 있는데 5천만 국민이 비난을 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을 갖다 그 실질적으로 5천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 부정선거 이게 너무나 심각하게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선생님 생각이잖아요. 주장이시고. 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까? 국가 주권자인 5천만 국민이 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 자율하시는 건 자율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건데 그쪽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사에다가 자꾸 자기 주장만 주장하시니까 그럼 내가 내 주장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 주장을 못하면 그게 그러니까 국가 주권자이겠어요? 그런 걸
처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 아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하도,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절차에서 다투시고 안 된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예, 예. 그쪽도 판사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법무 공무원이죠. 그럼 그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 주권자를 갖다 공복에 불과한 그 판사들이 자기 권한을 갖다 남용해가지고 아무런 비난 가능성도 없는 그 있잖아 국가 선생님, 주권자를 갖다 막 그런 그렇게 생각을 자꾸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부당하면 다투시고 해야지. 그거 말씀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 받으신 분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예, 지금 받으신 분 성함이 어떻게 자유가 되시죠?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 예, 받으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인창 계장입니다. 예, 박인창 계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다투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저 민사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이민영이라는 사람을 갖다 절차적으로 법적 절차에 절차적으로 그 사람 그게 아니라 그 판사는 외에는 저희한테 말씀해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이 접수돼서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게 아니라 있는 게 없어요. 예, 네. 저 생각에는 그 절차가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무고한 국민을 갖다 그냥 생각하면 상당한 뭐 범죄라는 것도 상당한 그 범죄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입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건에서 다 해서 제가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위법성이나 그때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걸 갖다 그냥 곧바로 무슨 있잖아 영장 실질심사 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해버리고 그 다음에 구속 적부심에서도 구속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기소에 들어갔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고한 사람은 그렇게 해가 6개월까지 막 이렇게 구속을 해버리면 이게 뭐 법원이 이제 5천만 국민의 그 기본권이나 삶을 갖다 지키려는 그 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신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억울한 면이 있고 민사소송에 패소한 사람도 다 억울한 남는 대로 이긴 사람대로 진 사람. 이게 민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지 않습니까? 형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고. 예.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한 사람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계장님을 갖다 누가 있잖아 구속을 했다고 해봐요. 죄도 없는데 정당한 누굴 갖다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 헌신을 했어.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 뭐 긴급 체포해가지고 그다음에 법원 판사까지 작당해가지고 구속을 해버렸으면 그걸 갖다 여러분 지금 계장님 가족들이라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중대한 문제잖아요. 이건 법원에 의해서 범해지고 있는 범죄잖아요. 만약에 법에 불비면은 국회의원들 통해서 뭐 입법을 해서 절차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말단 국무원한테 그렇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 억울함도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예, 그렇잖아요. 원래 그 헌법에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무죄 추정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5천만 국민이 비난하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 죄가 있다고 그냥 영장 실질 심사도 하나의 그 재판이지 않습니까?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은 아니지만 사람이 인신을 갖다 구속하는 거 이것은 유무죄를 따지는 거가 똑같은 효과를 갖다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관한테 그런 권한을 줬으니까 뭐 이 권한을 갖다 양심적으로 행사하라고 준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국가 주권자를 갖다 길들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없네요. 제가 그분 담당 판사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 말씀이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참 그냥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인천 지역에서 선거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께서도
예, 선거가 그 지금 팩트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 물어보시면 안 되고. 아니, 생각을 관외 사전 투표를 네. 갖다 그 사전 투표장에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함을 갖다 딱 끝나자마자 투표 끝나자마자 봉인지를 갖다 뜯어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이 세요. 분류하고 개수는 딱 그 개수는 딱 한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인지는 뜯으면 안 되는데 그걸 갖다 또 뜯은 다음에 네. 개수한 다음에 이 영장계가 선생님만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 또 그 경찰서나 이런 데 수사관서에서 급하게 전화 올 게 많거든요. 이렇게 계속 제가 어떻게 해드릴 게 없는데 자꾸 그러면서 아, 예, 업무하는데도 많이 좀 방해가 되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예. 제가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이게 예. 너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만약에 그게 뭐 법 제도가 잘못됐거나 해서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저는 그 뭐냐 유튜브 이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라요. 선생님은 그 관련자시니까 그 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없다니까요. 선생님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일을 보고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인천지방법원에 지금 아니면은 뭐 근무하는 계장님은 게시판에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법원에 직접 법원에서 근무하신 분이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다 하고 하는데 일일이 그걸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왜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법원과 무관한 사람도 알고 있는데 관련된 사건을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영장계에서? 저희가 개개 정치인 수사기관도 그러잖아요. 개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수사 중에 재판 중에 있거나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잖아요. 영장계에서 영장을 담당하는 것인데 영장계가 모르면 영장계라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진행 절차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막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에서 영장이 이렇게 제가 담당했던 사건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 선생님 심정이 이해가 가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말고 만약에 뭐 억울한 점 있으면 저희 법원 게시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다 글을 올리세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계장님한테 계장님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이게 지금 인천지방에서 행하는 그 짓거리가 너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업무 처리하고 다른 또 이렇게 계속 뭐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뭐 급한 사건이 있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전화를 붙들고 계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렇게 바쁘십니까? 누가 그렇게 막 전화를 하고 그래요? 법원에? 그렇죠. 법원 내가 아는데 법원에 그렇게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법원이 그렇게 바쁜지? 영장계가? 아이고, 해보시면 되고. 자꾸 국민을 갖다 기만을 갖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 받는 걸 갖다 귀찮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끊어드리겠습니다.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것하고 자꾸 답변을 요구를 하니까. 제가 언제 답변을 요구했습니까? 사정 내막을 갖다 듣고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법원 그 담당 공무원한테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 부당하지 않냐? 왜 욕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저한테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은 거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선생님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러죠. 국가는 5천만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직접 사무를 갖다 처리하는 영장계에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나 조금 이게 당황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이 5천만 국민들도 지금 막 네이버나 이런 거에 다 특별히 돼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인천 지역, 저희는 인천 지역도 아닙니다. 완전 전라도 지역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인천 지역에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갖다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 사무와 관련된 일, 자기 지역에 관련된 일, 이걸 갖다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선생님 처분이 하루에 없어서 그런 수십 겁니다. 수백 건씩 들어오는데 그런 거 어떻게 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까? 담당 처리할 때는 절차적 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도 업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처리하다 관여할 수 보면은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예.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한두 건이면은 그렇게 뭐 혹시 뭐 내용상 읽어보고 그리고 업무상 이렇게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또 밖으로 이렇게 유출해서도 안 되고요. 5천만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는 알 권리가 있는 것인데 영장 전담 판사도 그 민원실에서 모른다는 것도 참 그렇고 인천지방법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도 판사 이름은 전혀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전화를 갖다 한 제가 것이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담 부장님 두 분 말씀드렸고 제 이름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 당직 판사는 휴일 날 당직 판사한테 그때 근무자가 아니면은 뭐 어떤 사건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선생님 그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 만약에 그날 제가 그 참여 의뢰를 했다면은 뭐 대충이라도 이렇게 뭐 어떤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렇게 다른 근무자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했던 그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하시니까 예. 뭐 어떻게 답변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이민영이라는 판사가 그 선거 감시 그 카메라를 갖다 그 설치한 그 유튜버에게 너가 선거 그 공정성을 갖다 해쳤지 않냐, 중대 범죄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갖다 몰아가가지고 자기 선거관리위원장 자기 그 선거 그 지역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영장 실질 전담 판사도 아니고 영장 담당 판사를 갖다 자기가 원해서 지금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국민을 갖다 그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구속영장 갖다 그 발부해버리고 자기 본인이 이거 원해서는 당직은 미리 이렇게 저희 순번대로 당직은 지정이 되거든요. 그날 뭐 공교롭게 그랬는지 몰라도 그 만약에 당직 판사로 했다면은 당직 그 자기 지정된 날짜에 그 아마 실질 심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지정작 날짜이겠습니까? 막 돌아가는 자기가 상황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당직은 저희가 순번대로 매달 이렇게 당직 순서를 짜서 법원장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당직 판사들이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날짜를 바꿀 수는 있어요. 미리 바꿔서 하는데 당일날 이렇게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그 당일은 아니죠. 왜냐면 변경까지도 다 법원장 결재를 맡게 돼 있어요. 예, 글쎄, 그것도 참 그래서 선생님 적부심도 해보셨다고 하니까 적부심에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그 구속의 적부에 대해서 그런 판단들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선거 뭐 해피 기피 사유가 있는데도 했다면 뭐 기각을 했을 텐데 뭐 그냥 그 인용을 했을 텐데 기각을 했다는 거 보면 그런 사유가 없다는 거죠.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거겠죠. 아니죠. 더 그것은 이상 제가 뭐 드리카 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그 구속을 거기에 갖다 대해서 시켰겠죠. 그것도 그렇게 합의부 부장 3명이서 이렇게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심에서는 예, 세 분이 그렇게 뭐 결정을 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 더 이상 뭐 언급을 하겠어요. 그래 아마 더 이상 불복 절차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생각을 해서 그것도 다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영장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 판사가 적부심도 하나에서-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예. 적부심도 보고.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의 그 공감대나 법감정이나 이런 걸 갖다 전혀 접하지 않고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의 비빈한 점은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법을 바꾸도록 해야지. 그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비공개로 한다는 게 이게 사람을 갖다 구속시키는 것 같다. 또 그것도 흉악범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갖다 범죄자로 그냥 몰아가지고 구속을 하고 그 풀어주지도 않고 지금 기소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1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2주가 지났잖아요.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구속에서 풀려나지가 않았어요. 이게 그 아직 기소 안 됐나요? 그러면은 저기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서 하는 모양이네요. 연장을 10일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검사랑 그 판사가 작성하지 않고서는 특별하게 이게 무슨 5천만 국민이 이게 죄인이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게 책임을 묻고 그래야만 이런 것도 그 뭐 구속이 이렇게 조금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딱 10일 지나면 풀어줘야 되는 것인데 무슨 연장을 할 수 있다고요. 열흘간 더. 그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10일간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열흘, 검찰에서 열흘 이렇게 해서 20일간 구속할 수 있어요. 검찰이 하면 법원이 또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러니까 법원에서 안 들어주면 했겠죠. 법원에서 안 들어주면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지금 한 사람 그 있잖아 저가 무슨 이게 다른 사람이랑 관심이 없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갖다 이런 식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여태까지 헌신한 사람을 갖다 짓밟아 버리면 인권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주권이나 이렇게 존엄을 다 짓밟아 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일을 갖다 헌신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법원으로부터 상처를 입으면 5천만 국민을 갖다 주권자가 아니라 개짐승으로 지금 전락시키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이러니 분노가 안 끓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갖다 해본 것입니다. 예. 예, 제가 20분 통화 20분이 남았네요. 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글 뭐 억울한 신 있으면 게시판에라도 글을 올리세요. 예, 저도 억울한데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갖다 사실상 저희가 사건 관계자 당사자 아니면 이렇게 전화 통화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예. 선생님 뭐 궁금한 건 대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전화 끊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국민과 함께하는